안녕하세요, 달리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글쓰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이 책들의 저자로 유명하시죠? 바로 강원국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잘 쓸 순 없었다 라고 강원국 선생님이 책에 직접 말씀하신 올해의 책, 나는 말하듯이 쓴다. 강원국 선생님이 말하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담았다. 이 책을 읽고도 글쓰기가 두렵다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쓰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강원국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이 책 200% 믿을만 한데요. 잘 쓰려면 잘 말해야 합니다. 저도 쓰기와 말하기의 연관성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과 글은 서로를 견인하고 보완합니다. 쓴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써야 합니다. 말하듯 쓰고 쓰듯 말해야 합니다. 이 대목은 이해가 갑니다. 확실히 어떤 글을 쓸 때 말하듯 쓰는 게 제일 편하고 술술 써지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말 같은 글, 글 같은 말이 좋은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듯이 써보세요. 그 이유는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얻는다. 말없이 생각만 하거나 쓰면서 생각할 때보다 말을 하면 훨씬 생각이 잘 납니다. 두 번째, 생각이 정리된다. 오랫동안 말하면 어느 순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강원국 선생님이 대통령 글쓰기를 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말을 계속하면서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저자에게 이제부터 받아 적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재밌는지 알아들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흡과 운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글을 낭독하면 어디서 멈출지 어디가 어색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을 하면 할수록 늡니다. 항상 말이 먼저입니다. 음성에 해당하는 말, 문장에 해당하는 글쓰기, 표현 수단이 다를 뿐 전달하려는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는 말하기와 별개로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글을 먼저 쓰고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말부터 배우고 글쓰기를 익히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말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강원국 선생님처럼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만으로는 어렵겠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인간은 의지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독서실에 가면 책을 읽게 되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환경 설정에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7가지 환경 설정을 통해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근처 도서관, 카페에 나만의 지정 자리 등 자신만의 글쓰기 장소를 마음속에 선택합니다. 거기 앉으면 뇌가 자동으로 내가 글 쓰러 여기 앉았구나 생각할 수 있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정합니다. 주로 새벽이나 오전 시간 혹은 밤늦게. 저는 새벽이나 오전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세 번째, 반복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해야 합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요. 네 번째,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 이와 반대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방해 요소 제거, 둘 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집중은 방해 요소가 나타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벨이나 카톡 알림과 같은 아주 작은 소리에 우리는 쉽게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한번 흐트러진 집중력을 그 전으로 돌리기는 몇 배가 더 어렵습니다. 한편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가방에 집어넣고 딱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쓴다면 자연스럽게 1시간 동안 글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려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데로 분산되는 집중을 계속 한 곳으로 모으려고 노력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해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집중되기 때문에 훨씬 쉽죠. 뭐든지 쉬울수록 계속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반복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성과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개수라든지 원고지 매수라든지 결과가 눈에 보이게 만드세요. 여섯 번째, 휴식입니다. 반드시 쉬어서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장기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내 책 출판하기와 같은 목표가 있다면 좋겠어요. 결국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얘기했던 글쓰기의 철칙이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많이 읽고 많이 써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장악하는 글쓰기를 하라고 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일을 시작해 여유 있게 끝마칠 수 있는데도 마감 시간에 닥쳐서 일을 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벼락치기를 하거나 과제 제출 기한이 한 달 후라면 한 3주 동안은 과제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며칠 남았을 때 급하게 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간을 활용해서 글쓰기의 두려움을 없애고 글쓰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겠죠? 마감이 없으면 글이 잘 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감을 정하세요. 마감에 임박했을 때는 글을 잘 쓰려고 하기보단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 제한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지칠 때까지 계속 쓰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글쓰기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5시간, 6시간 동안 글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한두 시간 딱 제한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 안에 딱 완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용의 핵심 부분만 뽑아서 짧게 쓰게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글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글이 잘 써지는 시간에 쓰거나 이동 시간이나 누굴 기다리는 시간 등 짜투리 시간에 메모하며 글을 쓸 때도 글이 잘 써집니다. 그냥 써질 때까지 쓰는 것도 시간을 이용한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풋에 해당하는 읽기, 듣기, 그리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말하기, 쓰기, 이 4개 중 중요하지 않은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잘 말하려면 잘 들어야 하고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국 선생님께서는 잘 말해야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잘 하려면 계속 해봐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글쓰기도 많이 해봐야 잘하게 됩니다. 트릭이나 속임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